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이렇게 개최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이 중요한 조선 왕조 가봉태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논의를 나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면서 이 굉장히 독특한 가봉태실이라는 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논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등재를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 문화 요소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고고학적인 어떤 유적에 가서 중앙아시아에서 다양한 발굴 활동을 직접 해왔고요. 대부분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에서 발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제가 그렇게 현장을 다니는 경험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고학적인 어떤 사실, 특히 이 태장 문화와 관련된 어떤 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과거 연구를 보시면은 매트 연구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가 아이로부터 나왔을 때 이 탯줄과 함께 태반을 보호하면서 매장하는 문화가 있었고 이 태반이라는 것이 생명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와 이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발굴을 하다 보면은 특히 과거 인간이 정주했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성스러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영적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숭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태반을 소중히 여기는 매트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한 매트 문화에 대한 해석이 현재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로는 이 매트 문화라는 것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식적으로 어떤 문화화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라던가 아니면 현대 문화의 단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문화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매트 문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화들을 보시면은 고고학적으로 여러 해석할 여지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태를 묻어서 어떤 의례나 의식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이렇게 태를 그리고 탯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족이 가족만의 어떤 태장지를 만들어서 기리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트 이후에 그 중요성을 기리는 의식들이 전 세계 여러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태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단위에서 자체적인 어떤 태장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보브로프 카라호라는 박사가 발표한 발표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에 걸쳐서 퍼져 있었던 그런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이었고, 특히 동남지역 시베리아라던가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 태를 튀르키예 단어로는 우르크설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르크설튼 수자라고 튀르키예어로 부르는데 태반을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태를 묻게 되면 이 튀르키예 말대로 아이의 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러한 태 보호가 이러한 아이의 삶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매태 행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영혼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삶과 생명이 얼마나 이 우르크 차일드라는 태를 잘 보호하느냐에 따라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르크 아이란 뜻입니다. 옛 터키 말인데요. 그 말대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이 베개라는 설틱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고 이 설틱이라는 것은 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르크 설틱이라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이 탯줄을 의미합니다. 토팔락 언어로 시스틱이라는 단어는 또 베개를 의미합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이 언어가 기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자르 설틱, 수작라는 말은 보호하다는 말이고, 아니면은 안전하게 보관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어딘가 안전하게 보관하다라는 뜻이고, 스자르라는 말은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익라는 튀르키예 말로 어디다 놓다라는 말이 있는데 안전히 어디 놓다라는 말도 남아 있고, 뼈라던가 아니면은 어딘가 숨어 있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언어별로 태를 보호한다는 단어가 남아 있었고 태를 어디다 묻는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문학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유적을 보시겠습니다. 오스와리 베리얼이라는 이 유물인데요. 오스와리라는 것은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관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항아리, 함은 등을 의미하고요. 뭐 병사한 사람의 뼈를 묻는 그런 관이나 어떤 항아리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 토플라 언어의 기원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시잘이라는 것은 이 병사한 사람의 뼈를 묻거나 보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 그대로 갖다 쓴 언어의 기원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와리와 기존의 구 터키 언어가 서로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뼈를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항아리, 오스와리라고 부르는 세라믹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전통으로서 죽은 사람의 뼈를 묻었고, 이렇게 뼈를 이전에 묻게 된다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던 시절에
초장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뼈를 깨끗하게 이쪽에 담아서 두 번째 장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뭐 유대교라던가 아니면은 기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였고, 이러한 오스와리와 관련된 유물을 찾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백, 수천 개의 아스와리가 현재 고고학자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각각의 오스와리별로 어떤 종교와 연관이 있는지 연관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와리라는 것은 서디아나의 사마르칸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인데요. 5세기 한 6세기 정도였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1500년대까지 그리고 4기부터 15세기 초까지 이러한 오스와리 문화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뼈를 묻거나 아니면은 깨끗한 뼈를 여기에 모아서 묻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오스와리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세리데아 강 중부 지역을 보시면은 그리스 양식의 어떤 봉분들이 남아 있고, 그쪽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장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원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남아 있는데, 당시 매장지의 구조들을 보시면은 지상 쪽에 5세기에서 6세기부터 굉장히 많은 현대식의 어떤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농경적으로 이용했던 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분봉 지역들이 과거에는 장지로 이용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흐마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아주 조용하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타워를 부르는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뼈를 또 보관하는 오스와리를 보관하는 그런 문화들도 카자흐스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사한 메타 문화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뼈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태를 한국처럼 매장하는 것은 조금 더 이런 의식과는 다르게 이쪽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에 좀 더 가까워서 오스와리는 조금 더 어떤 장례 문화에 가깝다면은 한국은 의례 문화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서로 간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데이터에 따르면은 굉장히 유명한 케니 롭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테를 사용할 때 동부 지역 노마드의 캠프가 있었던 동부 지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매태를 했던 그런 위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의 모국 그리고 나의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라는 말을 과거를 추억하는 말로 그때 사람들은 사용을 했으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탯줄을 아주 어린 잎순을 가져다가 같이 묻으면서 아이가 태어남을 기렸던 그런 풍습이 남아있던 지역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뼈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물뼈와 함께 이 태를 묻으면서 아이에게 행운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로 위를 눌러서 묻었다고 합니다. 사간누르 투반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이 태반을
하얀 천으로 감쌌던 그런 지역도 있었고 이걸 그늘진 곳에서 태양을 피해서 말려두었다고 합니다. 소원 수자르라는 의식을 치르는 동안 이 태를 건조시켜서 말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의 그런 사례들이 알타족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도 이 태반과 아이들의 생명이 연관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몽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새로운 세상과 엄마의 자궁을 이어주는 의미가 태출의 의미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식 행위를 하는 동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출이 만들어졌었고 아이가 태어난 엄마는 이 아이의 옆에 머물러서 이런 모든 의식이 벌어지는 동안 둘이 같이 현장에 장제를 지키면서 새로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그 부족의 땅을 함께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의식 행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각각의 그런 유물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하다 보면은 고고학자 입장에서 제 희망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 문화에서도 여러 가지 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이 발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 행사 성격상 각종 태반을 어떻게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보호를 했는지 그리고 저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시면은 여전히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 태출도 마찬가지로 아직 제 아버지 집에 계시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국의 가봉태실 문화와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여러 문화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한국과 과거 중앙아시아의 어떤 연결고리의 증거로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일단 등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쳤던 실크로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쉽지 않은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실크로드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뭐랄까요? 어떤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성과라고나 할까요? 인류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세계 문화유산에 걸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여서 서로 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실크로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왜 이것이 등재되어야 되는지 이 실크로드라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가 일단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실크로드의 주 경로입니다. 회랑이라고 불리는데 35,000km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15,000km에 걸쳐서 좀 부차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중부 부분만 보더라도 그 전체 규모가
1800만 제곱미터가 되니까 정말 큰 지역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개국이 카자흐스탄, 중국, 키르기스탄이 함께 모여서 제 33개의 지역을 연속 유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사진과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차 회랑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많은 한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최재용 선생님께서 당시 이 준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회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구간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을 기업했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존경하는 윌리엄스 런던 컬리지 교수님이 오신 사진인데 이 교수님께서 이카모스의 논문을 내면서 그 주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연구진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모여서 성공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자락산 카라쿰 회랑 등재를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이 자라프산 카라쿰 세계무산을 위해서 다양한 회의들이 열렸고 워크숍들이 열렸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을 보시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칼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의 이런 고고학적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았고요. 두 개의 주체가 런던 대학 그리고 아이코스 그리고 CIAS가 함께 모여서 이런 모든 고고학적인 각종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실크로드와 관련성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각각의 관련 기관에서 보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실크로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6,000개에 달하는 유적지에서 현재 실크로드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내면서 각종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유산 관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서 비교 분석 연구도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유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연구를 하고 각각의 연구가들이 각각의 유적별로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파악해 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미나도 다수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포함할지 아주 젊은 학생들의 참여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러한 젊은 사람들의 참여 덕분에 역량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면도 있었습니다. 각각 유적별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또 젊은 고고학자를 위해서 현장 답사도 나가면서 훈련의 일환으로, 교육의 일환으로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량의 데이터가 등재 과정에서 취합이 되었고요. 각각의 유적별로 그 등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등재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취합이 될 수 있어서 비교 분석까지 저희가 진행했다라는 게 어떤 부산물 중에 하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재를 보시면은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한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등재를 이어갈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자라푸시안 카라쿰 세계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에 추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당시 등재 결과를 아코모스 회장님께서 발표하는 회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4개국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속유산 등재를 위해서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속유산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페르가나, 세르가나 회랑을 제2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가나, 시르다리아 회랑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개의 책자를 카탈로그 형태로 배포하게 되었는데요. 유네스코 한국 기금을 이용한 실크로드의 세계문화유산의 연속유산의 성격이라는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운로드 해볼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서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보셔서 저희가 어떠한 도움을 받으면서 실크로드 등재를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자를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등재권이 올해를 기점으로 저희가 활발하게 다양한 학자들과 함께 대표자들과 함께 5개국 즉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모여서 불가 카스피안 회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해 왔던 실크로드의 연속유산 등재의 연속성상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가봉퇴실 준비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속유산의 형태를 띠면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였는데요. 제1차 소지역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지역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등재 준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볼가 카스피안에 대한 이 회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저희가 흥미롭게 주고받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세 개의 제가 등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크로드의 중부지방만 저희가 계속 등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특히 제가 지금 색깔로 표현해 놨습니다만은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실크로드가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랑으로 불러서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볼 그런 향후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향후 동부가 됐던 서부, 북부, 남부가 됐던 이 모든 지역에 있던 이 실크로드를 저희가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의 등재가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물론 올해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등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표는 국제 문화 포럼이 중앙아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문명과 관련된 심포지움이었는데 이 행사에서 중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유물 관리에 관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선언도 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등재 활동을 하고 있고 성명문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한 15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의 원칙을 다룬 그런 성명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도 좀 유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도 여기에 좀 나중에 한 말씀 보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에 중앙아시아 최초로 새로운 유산 관리 코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이 있고요. 실크로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석사 과정이 새롭게 런칭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석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석사 과정이 저희가 이룬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등재의 어떤 부산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오고 있고 굉장히 젊은 그런 관리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이 대학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취득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각각의 대표단들, 이코모스 전문가들 등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철 교수님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키잘쿠멘이라는 카자흐스탄의 사막에 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코모스 미션의 일환으로 저희가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먼 고고학적인 지역까지 가게 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지역들이 사실 인적이 굉장히 드문 그런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실크로드는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중앙아시아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결과를 몇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공간 지리 정보를 활용을 해서 HIS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HIST 이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의 시스템인데요. 원격 센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벽화를 보유하기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항공우주와 관련된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카누어라고 하는 센터가 로켓을 쏴서 카자흐스탄에서 모니터링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새롭게 실크로드에 등재된 아무다리아 회랑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각각의 여러 회랑 중에 하나로서 등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미상한의 이 언덕이라던가 아니면 중세 시대의 모스크라던가 미나레트 역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는 최근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속속들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연속 유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 중이고요. 한국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경험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등재 노력과 이 중요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등재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깝게 2~3년 내로 등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